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3월 7일 월요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장 얘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요. 약간 광고를 좀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 2년 만에 이제 이벤트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음, 이제 3월 10일, 11일 양일간만 이벤트를 받습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VIP 방에 뭐 이건 카페 들어오셔서 보시면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VIP 방 신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 이제 제가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보다 조금 더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이 폭을 넓혔죠. 기간을 더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기존의 텔레그램 방, 정기구독방에 계신 분들이 VIP 방으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2배로 지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요 기간만 그렇고요. 그리고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이벤트된 가격, 아마 이것도 뭐 제가 앞니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벤트를 제가 원래 자주 하지 않으니까 많이 해봐야 1년에 한 번이고 지금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을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쪽에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들어오셔서 제일 밑에 내려 보시면 있습니다. 자, 시장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광고 전하는 말씀 잠깐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오후장 들어와서 조금은 반등을 줄 것이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이 조금 나오기는 했죠. 약간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제 예상보다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반등 크기는요. 오늘 시장을 끄집어 내렸던 이렇게까지 끄집어 내렸던 부분은 뭐 당연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하락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폴란드가 현재 이 미국이를 갖고 있잖아요. 폴란드도 과거 이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에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미국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F-16 비롯한 F 기종을 폴란드에 대신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확전의 가능성, 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 미국이 간접 개입을 조금 더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간접 개입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계속 지금 한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 제재 관련한 부분이 미국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었던 부분, 펠로시 의장의 발언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행정부 쪽에서만 자체적인 얘기들이 계속 진행돼 왔었는데 의회에서도 지금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부분은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게 된다는 거. 에너지 부분에 제재가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러시아도 러시아겠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제살 파먹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깎아먹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 감수하면서까지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서로 간에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요. 오늘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 나왔잖아요. 뭐 니켈 가격도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국제유가도 뭐 125불, 뭐 130불 막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태그플레이션 한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미국 경제 괜찮아 하고 버텼는데 지금 이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또 붉어지는 듯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번 이 FOMC에서 강하게 나가기 어렵다라는 거. 이건 뭐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또 유독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이 좀 더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본다면
연준의 일단 스텝은 빅 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 대신 횟수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이제 그 정도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 조금 더 반등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점심시간 무렵에 반등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단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푸틴이 칼을 뽑았잖아요. 일단 무라도 베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군대를 지금 여기서 퇴각을 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패배하고 너는 그냥 찌그러져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이 전혀 그럴 생각 없으니까 뭔가 무를 뭐 옆에 뒹구는 무라도 하나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뒹구는 무에 해당하는 부분,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뭐 우라늄 연구소 그쪽 관련된 얘기 하나, 그리고 오늘 3차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나왔던 얘기가 우크라이나 협상단 쪽에서 나토 불가입도 논의 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신 나토 불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해서 이 국가들이 다 모이는 새로운 안보 보장 체계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나토 가입 안 할게, 그런 쪽에 한 발짝, 한 반발짝 쭉 물러나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푸틴이 뭐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인데,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거리가 조금 멀리, 서로 간의 거리가 조금 멀다라고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크롬반도와 이 돈바스 지역, 여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우크라이나식 용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돈바스 지역, 이쪽 지역에 있는 기존의 땅 1인치도 못 내준다.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러시아 역시도 크롬반도, 이쪽은 협상 그 대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된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젤렌스키 정부의 교체 관련한 부분. 이 부분에서 아직은 남아있는 산들이 좀 많이는 있는데, 그나마 이때까지 중에 가장 스텝을 강하게 안쪽으로 서로 이렇게 디딜 수 있는 요건을 하나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얘기 나오고 나서 뭐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오후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반등 나오다가 한번 눌리고 여기서 못 올라왔는데, 미국은 지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조금 반등을 줄 가능성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 이건 뭐 지금 차트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쪽으로 다시 갔다 위로 올려줄 가능성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차트적으로 보면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그 지금 당사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영향력이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는,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했는데 오늘 다시 크게 늘어났어요. 이제 그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가 새롭게 하나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있었었고, 에너지 제재 가능성 때문에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이 부분, 그 뭐 곡물가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글쎄, 뭐, 이게 또 여기서 의외의 상황들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뭐 항상 깔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틀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주워 담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서로 이제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 일부 조금씩, 제가 어제였나요? 행간을 보면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의 흐름들이 이번 주 아마 조금씩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늘 내일 정도가 일단 오늘 내일 정도에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저점을 더 찍어버렸고 반등이 조금은 약했습니다만, 조금 더 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가 이번 주에 저점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일단 두고는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이번에 농업 관련 섹터, 비료 관련 섹터, 지금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곡물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에너지 관련 섹터들 움직임 뭐 좋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매는 뭐 그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 결국은 선물은 지금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 장중에 5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었는데 6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거 지금 매수 우위로 돌아섰고요. 대신 현물 쪽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도 뭐 매도가 좀 늘었습니다만 1조 2천억 나왔어요. 지금 1조 3천억 나왔어요. 2천억. 1조 한 2, 3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좀 환율 급등에 따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선물 이렇게 올라온 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괜찮았어요.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었는데 지금 요거밖에 못 올라온 게 좀 아쉬웠다라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특별하게 더 여기서 추가되는 뭔가가 없다라면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우리 시장 지금 결국은 이탈을 하고 마감했는데 내일 다시 이 위로 2670포인트 위로 올려주는 상황 나올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1차적으로 두고 있고요. 만약 이 위로 올리지 못하는 내일 뭐 거의 보합 수준이거나 그러니까 오늘 종가 수준의 보합 수준이거나 아니면 오늘보다 종가상으로 더 밀리고 마감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2600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만 올려줄 가능성에 일단은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 중에 이때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뭐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매일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유독 요즘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린다라고 아마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원래 시각이 아주 비관적으로 뭔가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신 비관적인 상황도 일단은 염두에는 두되 비관적인 상황을 우선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만약 확률적으로 비관적인 상황이 훨씬 더 높다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비관적인 상황의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 말씀은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말씀을 드리지 보통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잘 드리지는 않는 편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되게 긍정적인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3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 반등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시장 성격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반등이 V자 반등은 나오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해볼 만한 시장으로 조금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제가 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근거들이 좀 있었어요. 잘 들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 싶은데 물론 제가 예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미래 얘기는 미래 일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주식에서 이렇게 조금 더 이쪽에 완전히 뛰어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하기 시작한 게 2008년도부터였어요. 2008년 초부터였는데, 그래서 이 리먼 사태를 한번 온몸으로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 위기라든지 뭐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 그 시기에 금리 인상 QT 뭐 이런 부분들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이 또 의외의 상황이 지금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여파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또 한번 나오고 있어서 또 조금 다른 흐름들이 지금 또 이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보고 공부해보고 나름대로 또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봤던 상황에서 놓고 보면 3월 요번 FOMC가 끝나고 아마 뭐 미국 옵션 만기일이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 쿼드러플 워칭데이잖아요. 미국도 역시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늦으면 그때까지가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데 그 전후한 시점쯤 해가지고는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 선부터는 조금씩 시장의 성격은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때는 이제 준비는 어느 정도 잘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수가 갑작스럽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면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활성화돼야 움직이는 종목들 지금 테마들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매매를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람이 죽어야 되고 전쟁이 커져야 되고 이래야만 내 종목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워낙 간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조금 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바라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매매를 안 하는 편이고 과거 저희 그런 종목이 있었잖아요. 신풍제약 들고 있으면서도 저희 30%인가밖에 안 먹고 그쪽으로 연결되면서 저희가 매도를 한 적이 있었었고 파미셀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연결되면서 80%밖에 못 먹고 저희가 매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마 성격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준비를 좀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볼 만한 시장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시장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다라고 본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